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8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증시 분석 자료들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25년 39주차 주간 급등 종목 테마 분석 이 자료 보니까요. 지난 한 주, 그러니까 9월 22일부터 26일까지죠. 국내 증시가 꽤나 역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한 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다. 이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 그 시장을 움직인 그 핵심 동력,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걸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특히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그리고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번 주는 시장이 뭐랄까 미래 먹거리 레이더를 여러 방향으로 확 켠 듯한 그런 느낌. 미래 먹거리 레이더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한쪽에서는 바이오 기술, 특히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죠. 비만 치료제, 이게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 AI와 로봇. 이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렇죠. AI 로봇은 계속 나오죠. 네, 이런 기술 트렌드가 아주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개별 기업들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지배구조 관련 소식들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이 현상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먹거리 찾기 관점.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당장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해보죠. 이날 시장의 시선을 그냥 단숨에 사로잡은 건 역시 D&D 파마텍이었어요. 아, D&D 포마텍. 네. 무려 29.90%,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고 거래대금도 보세요. 5,323억 원.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관심이 몰렸다는 신호죠. 네, 거래대금이 엄청났죠. 자료에 따르면 배경에는 그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라는 곳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 테마 전체에 그냥 불을 확 붙인 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이자 메세라 건은요. 단순한 M&A 루머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 이게 현재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거의 성장성 원탑이잖아요. 네, 가장 뜨겁죠. 빅파마들 경쟁도 정말 치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 자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련 기업들의 가치 평가나 시장 기대감에 그냥 즉각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D&D 파마텍이 메세라 파트너사다. 이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갔다는 걸 보면 시장이 이 잠재적인 M&A 파급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그러네요. 이 열기가 주변으로도 확산됐어요. 동구바이오제약 그리고 삼천낭제약. 여기도 각각 14.71%, 13.22% 상승했는데요. 네, 같이 움직였죠. 특히 동구바이오제약은 과거에 D&D 파마텍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같이 묶여서 움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삼천당제약도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덩달아 강세를 보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자금 흐름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재밌는 지점이 보여요. 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D&D 파마텍이랑 삼천당 제약에는 외국인하고 기관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각각 450억, 410억 정도? 네, 숫자가 꽤 크네요. 근데 동구바이오 제약은 오히려 소폭 순매도가 기록됐단 말이죠. 아, 그래요? 같은 테마인데? 네, 그러니까 같은 테마 안에서도 투자 주체들이 보는 시각이나 기대치 이런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엔 시장 참여자들이 메세라 인수 시에 좀 더 직접적인 기술 관련성이 높다고 본 D&D 파마텍이나 아니면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진 삼천당 제약 쪽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자료를 보실 때도 이런 투자 주체별 미묘한 시각 차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같은 테마라고 다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군요. 한편 월요일에는 또 전혀 다른 이유로 급등한 종목도 있었어요. 대화제약인데요. 아, 대화제약? 네. 27.01%나 올랐고 거래대금도 1,5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쪽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그 NMPA라고 하죠. 네, NMPA. 여기서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
리바멘사 패취, 이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 명확한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화제약은 M&A 같은 그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R&D 성과가 직접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된 사례죠. 그렇죠. 실질적인 성과네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규모 자금 유입 이런 건 없었지만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183배나 폭증했다는 거. 이건 이 뉴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83배요? 와. 네, 실제 성과에 기반한 상승이 나는 점에서 앞선 D&D나 삼천당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뉴로핏 21.52% 상승 마감했는데요. 거래대금도 3,647억 원으로 상당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이 소식 영향력이 계속 이어진 결과로 분석이 되네요. 네, 뉴로핏. 지난주부터 이어진 모멘텀이 월요일까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뉴로핏 사례는 어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가 어떻게 지속적인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물론 실제 기업 가치랑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건 별개로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이런 인증, 효과가 단계적인 시장 심리에는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봐도 참. 비만 치료제 M&A 기대감, 중국 시장 개척 성공, 또 글로벌 인지도 상승, 바이오 분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성장 스토리가 주가를 움직였네요. 정말 월요일은 바이오데이였네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타임지 선정 같은 이런 외부의 명성과 신약 허가나 M&A 같은 실질적인 기업 활동 뉴스 중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자, 월요일에 그 바이오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화요일 9월 23일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이날은 S2W가 29.98%, 거의 상한가죠. 급등했는데 분위기를 주도한 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그리고 보안 관련 테마였습니다. 네, 화요일은 단연 AI와 로봇 테마가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발 뉴스가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됐어요. 미국발 뉴스요? 네, 엔비디아라고 오픈 AI가 로봇이랑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폭발적으로 커진 걸로 보입니다. 마치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현실로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맞습니다.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23.01% 급등했고요. 거래대금은 무려 4,9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AI가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방금 말씀하신 엔비디아 오튼 AI 투자 소식에 힘입어서 지능형 로봇 및 AI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12.53% 상승했습니다. 네, 로보티즈도요? 근데 로보티즈에는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가 각각 506억, 498억 원, 꽤 많이 몰렸어요. 이건 시장의 큰손들이 이 분야 성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국내 시장의 특정 종목들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사례죠. 네. 로보티지에 대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는 이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 기대감은 좀 더 구체적인 협력 소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PAM, 여기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랑 차세대 손관절 부품 개발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14.68% 올랐어요. 이건 좀 더 실질적인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그렇죠. 화요일 시장을 보면요. S2W나 한라캐스트, 로보티즈처럼 AI나 로봇이라는 좀 큰 테마나 산업 뉴스에 반응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 PAM처럼 특정 기업과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소식에 반응한 종목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군요. 네, 광범위한 기대감하고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움직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테마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쪽에서는 우진이 15.98% 상승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스웨덴 정부의 대규모 원전 건설 지원안 발표 소식, 여기에다가 앞서 언급된 엔비디아, 오픈AI 투자 소식까지 함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우진. AI랑 원자력, 이 둘은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네, 흥미로운 조합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별개 테마 같지만 뭐 연결고리를 굳이 찾아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 센터가 막 늘어나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쵸. 전력 소모. 네,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다시 주목받는다. 뭐 이런 논리. 혹은 그냥 단순히 두 개의 긍정적인 뉴스가 같은 날 터지면서 투자 심리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상으로는 일단 원자력 발전 테마 강세속 급등 이렇게 분류하고 있네요. 아, 코오롱.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주주들한테 주당 3주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 이걸로 10.27% 올랐습니다. 이들은 기업 내부 이벤트가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준 경우네요. 맞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처럼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관련 이슈는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죠.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식 유통 물량을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화요일은 이처럼 AI 로봇이라는 거대 기술 테마와 원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및 주주 정책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성격의 모멘텀들이 공존하면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하루였네요. 그럼 수요일 2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화요일에 그 열기가 일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죠. S2W는 지능형 로봇 AI 보안 테마 강세가 계속되면서 21.04%나 추가 상승했고요. 월요일에 주목받았던 유로핏, 여기도 타임즈 선정 효과가 식지 않았는지 11.53% 더 올랐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은 테마나 뉴스는 그 영향력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고 며칠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SW하고 뉴로핏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종목 모두 수요일에도 상당한 거래 대금을 동반했다는 것은 뭐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의미하죠. 수요일에는 또 새로운 에너지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에너토크가 15.48% 급등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뉴스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에너토크요? 어떤 뉴스였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체코 대통령이 만나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소식하고요. 또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기술력을 점검했다는 소식. 이게 동시에 전해지면서 원자력 발전 테마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 에너토크. 이 경우는 흥미롭게도 정치적 이벤트, 그러니까 정상간론이죠. 이거랑 산업계 뉴스, 글로벌 기업의 기술 검토, 이게 동시에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한 사례네요. 네, 맞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기업이 SMR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거랑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이런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가 관련 기업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도체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심택이 12.45% 상승했는데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마이크론 실적. 네, 특히 거래대금 1,358억 원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303억 원, 외국인 순매수가 283억 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심택의 상승은 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리더격인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국내 관련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시킨 경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램 매매하고 외국인 자금이 함께 유입되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좀 더 구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구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다. 네, 수요일 시장은 이처럼 기존에 강했던 테마가 이어지는 동시에 또 원전이나 반도체 같은 새로운 동력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목요일 25일에는 정말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NHNKCP가 무려 27.17%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네, NHNKCP. 이거 정말 컸죠. 거래대금도 3,6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배경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 그 운영사인 두나모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소문과 함께 네이버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목요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두나무 네이버였습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운용사가 네이버라는 거대 IT 플랫폼 기업의 품에 안길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파급력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 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네이버가 규제 안에서 안정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걸 자사 플랫폼이랑 결합한다면 이건 결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파급력이 네이버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NAB가 이날 하루에만 11.40% 상승했는데 더 놀라운 건 거래대금입니다. 네이버 거래대금. 무려 2조 558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요. 근데 자금 흐름에 보면 좀 특이해요. 외국인은 1,78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3,37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이버 같은 이런 초대형주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2조 원을 넘고 기관이 3천억 원 이상 순매수한다. 이건 정말 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흔치 않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두나무 인수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한 미래금융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한 거군요. 네,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 기관의 매수 의지가 그냥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방증이죠. 이처럼 큰 딜과 관련된 루머는 때로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변동성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움직임이었네요. 한편 화요일부터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날도 완전 자회사 편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0.63%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꾸준히 오르네요.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사례는 그 공개 매수 완료 후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이벤트의 실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쿠콘이 15.91% 상승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쿠콘. 두나무 네이버 관련 이슈, 즉 계열사 편입 및 스테이블 코인 사업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NHNKCP에 이어서 쿠콘까지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두나무 네이버 이슈는 금요일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거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쿠콘의 경우 프로그램 매수랑 외국인 매수세가 각각 44억, 42억 원씩 유입된 점도 이런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끈질긴 상승세를 보여준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날도 인수 기대감 속에서 15.57%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요일 20%, 목요일 20%, 금요일 15%.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 이후 완전 자회사 편입이라는 그 명확한 재료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강한 확신을 준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주 초반에 강했던 로봇 AI 테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브리봇이 11.90% 상승했는데요. 에브리봇? 네. 구글의 AI 연구 조직이죠. 딥마인드. 여기서 새로운 로보틱스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거래량도 전날보다 10배나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었어요. 구글 딥마인드 같은 이런 글로벌 AI 선도 개혁의 기술 발표는 언제나 관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브리봇의 상승은 주초에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글 발표가 다시 한번 로봇 및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환기시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AI 로봇 테마가 얼마나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이렇게 2025년 39주차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급등 종목들의 배경을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네요. 네, 정말 다이나믹했죠. 바이오 분야의 그 뜨거운 M&A 열기,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 코오롱이나 네이버 두나무 사례처럼 기업 내부의 M&A 및 지배구조 재편 이슈,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 변화까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종목 주가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끈 왜? 라는 질문, 여기에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의 면면을 통해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 하나, 기술 개발 동향 발표 하나,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지, 그리고 이게 곧바로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 뒷부분에 키워드 요약 있잖아요. 해시태그 로봇, 해시태그 AI, 해시태그 비만, 해시태그 인수, 해시태그 투자 이런 것들. 이걸 보면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한 핵심 동력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아는 걸 넘어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 동력이 뭔지 이해하는 것. 그렇죠. 동력. 그리고 AI나 비만 치료제 같은 특정 테마가 어떻게 단기간에 시장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으고 또 관련 종목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 핵심 동력을 꿰뚫어보는 눈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특정 뉴스나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변동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단기적인 시장의 열기, 흔히 하이프라고 하죠. 이 열기와 그 기업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이걸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비록 투자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참고용이죠. 그리고 모든 정보 활용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정보를 접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말미에 주의사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